어제부터 학교 갔냐? 어? 학교 가니까 어때? 뒤지겠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지? 간만에 일어나니까. 잡아라. 근데 저희 시험 있잖아요. 어디래? 저희 이거 3단은 들어갈 것 같고 3단은 근데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거 쌤들 3명에서 만원서 올라가고 그다음에 저희 2단은 2-1단은 들어갈 것 같아요. 이다시? 그러니까 어떻게 수업하는데? 지금 쌤들 다 안 들어왔는데 일단 이거는 무조건 하고 그다음에 이거 하고 그렇게 한대? 이거 하고 얘도 하는데 여기는 정확히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지 않고 군데군데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봐야 되거든. 그건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 같아. 뭐 보자. 하면 되지. 자, 보자. 그리고 이제 봐봐. 중화점 그리고 호남용액의 액성을 보자. 이제 호남용액의 액성 봐봐. 호남용액의 액성을 보면 액성은 얘가 이 호남용액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뭐에 따라 결정돼? 수소이온하고 수소이온의 수하고 수산화이온의 수에 의해서 결정돼. 어? 자, 수소이온이 수산화이온보다 많다. 그러면 걔는 뭐다? 산성이야. 어? 수소이온의 수하고 수산화이온의 수하고 같으면 뭐야? 완벽하게 중화가 되는 중성이야. 그리고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 중에서 수산화이온의 수가 더 많지. 그러면 걔는 뭐다? 염기성이야. 어? 혼합용액의 액성 뭐에서 결정된다? 수소이온의 수하고 수산화이온의 수에 의해서 결정돼. 수소이온의 수가 많다. 그러면 산성.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수가 같다. 중성. 그리고 수산화이온의 수가 더 많다. 그러면 염기성이야. 이해됐지? 그러면 이제 보자. 또 보고. 자,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떻게 찾는다 했어? 첫 번째.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뭐로 찾는다?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변화 보자.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변화를 보면, 자, 첫 번째 봐봐. 뭐 있어? 자, 지시약의 색변화. 아까 지금 말했지. 지시약이 색변화가 있잖아. 자, 페노프탈레인은 루몬빨이야. 산성일 때 무색, 중성일 때도 무색, 염기성일 때만 뭐가 된다? 빨간색이 돼. 이해됐니? 그리고 메트로렌즈는 빨로노예요. 산성일 때 빨간색, 중성일 때 노란색, 염기성일 때도 노란색이야. 근데 BTB는 무조건 해요. 녹푸다. 산성일 때 노란색, 중성일 때 녹색, 그 다음 염기성일 때 파란색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용액의 액성을 관찰하기 가장 좋은 지시약이 뭐냐? BTB겠지. 왜? 산성, 중성, 염기성 다 다르니까. 녹푸니까. 이해됐어? 이 BTB를 이용해서 우리가 산성, 중성, 염기성을 안다. 중화점을 지나 용액의 액성이 달라지므로 지시약의 색이 변한다. 야, 두 번째 용액의 이온수와 액성 변화 봐봐. 용액의 이온수와 액성 변화.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온다. 용액의 이온수하고 액성 변화 봐봐.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와. 그러면 이렇게 된다. 일정량의 HCl을 내줘. HCl 10ml를 내준다.
그러면 5ml당 한 분자씩 있다 그러자. HCl이. 어? 그러면 10ml면 두 분자가 있어. 이렇게. 갖고 이온화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이온화가 된다. 이해됐니? 근데 여기다가 똑같은 농도의 NaOH를 집어넣었어. 5ml. 그럼 5ml당 한 분자가 들어가야 되지. 한 분자 들어갔어. 하고 물이 됐어. 염화이온이 됐어. 그리고 NA가 하나 들어와. 이해됐어? OH는 수소하고 중화 반응했어. 그 다음 여기다가 또 NaOH 5ml. 그러면 NaOH 한 분자가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돼? 나머지 H도 H 플러스도 OH하고 반응해갖고 물이 되고, 그리고 염화이온은 부경분 이온이니까 그대로야. 어? 그리고 NA가 하나 더 들고, 그리고 여기다 또 NaOH 5ml. 그랬더니 이제 물은 그대로고, 두 분자 그대로고, CL도 그대로야. 그리고 NA 두 개 있었어. 근데 NA가 하나 더 들어. 그리고 H 플러스 OH와 반응할 H 플러스가 없어. 그러니까 OH가 그대로 남아. 그러면 얘는 야, 수소 때문에 뭘 띈다? 상승된다. 여기도 수소 남아있으니까 상승돼요. 근데 여기는 수소도 없고 수소이온도 없고 수산화이온도 없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 중성이다. 근데 여기서는 OH-가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뭐가 되는 거야? 염기성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렇게 액성이 변한다. 이걸 그래프로 그려봐라. 그래프로 그려봐라. 네? 어? 그러면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 얘들아. 각각의 이온수다. 이온수야. 그리고 수용액의 NaOH, 용액의 부피야. 응? 이렇게 돼. 누구야? 구경분 이온 CL은 넣어준 그대로지. 얘는 두 개 그대로야. 어? 그리고 H 플러스는 OH 마이너스를 넣어주기 때문에 넣는 족족 반응이야. OH하고. 그래갖고 수가 줄어. 그러다가 중환점 이후에는 하나도 없으니까 0이 돼요. 어? 이해됐어? 이게 H 플러스야. 그 다음 OH는 수산화이온은 넣는 족족 누구하고 반응해? 수소이온하고 반응해갖고 안 나타나다가 중환점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H 플러스가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증가해. 이해됐니? 그리고 Na 플러스는 부경분 이온이지. 그러니까 넣는 족족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 이해됐어? 이해됐어? 근데 여기 책에 안 나온 게 뭐냐? 전체 이온수야. 전체 이온수야. 전체 이온수는 어떻게 돼? 얘들아 봐봐. 둘둘 빵빵이야. 4개야. 둘 하나 빵이야. 4개야. 둘둘 빵빵이야. 4개야. 중환점까지는 전체 이온수가 일정해. 4개도 일정해. 근데 여기서부터 중환점 지난 다음부터는 NA도 증가하고 OH도 증가해. CL은 그대로야.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증가하는 거야. 중환점 이후에는 전체 이온수는 중환점까지는 똑같아. 이해됐니? 옆에다 그려놔. 여기 위에 제일 요 오른쪽 그렇지. 거기다 그려놔.
하나 더 그릴 거야. 그래프 하나 더 그릴 거야. 2개 그릴 거야. 근데 그거는 시험 때할 때도 월요일 날 많이 해요. 응? 이번 시험 때 근데 저 월요일 날 시간이 아예 안 돼요. 뭐 다른 나라 와야지. 어? 다른 나라 와갖고 해야지. 이렇게 선생님 수업하고 있을 때 여기 뒤쪽에 앉아갖고 해야지. 자, 봐라. 물분자수가 있어. 야, 물분자도 중화 반응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물분자수는 증가하겠지. 근데 중화점까지는 계속 증가해. 그러다가 중화점 이후에부터는 물분자수가 어떻다? 그대로다. 왜? 반응할 H, OH하고 반응할 마이너스하고 반응할 H 플러스가 없어. 그러니까 물분자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겠지. 이것까지 그러니 물분자수는 어떻게 된다? 증가하다가 중화점 이후에는 더 이상 증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에? 그건 아우 다리 오늘 올려버리자. 올려버리자. 자, 보자. 봐. 이렇게 되고, 봐라. 이때 용액의 이온수와 액성 변화 봐봐. 일정량의 물분 염산에 수산화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넣었을 때 변화 봐봐. 그러면 봐라. 자, 수소이온은 2, 1, 빵이 된다. 그리고 염화이온은 염화이온은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개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계속 2개야. 근데 나트륨은 야 넣는 족족 증가하지. 0, 1, 2, 3이 되고 수산화이온은 봐봐 0, 0, 0, 1 이제 중화점 이후에 증가한다. 그리고 생성된 물분자 수는 야 0, 1, 2, 3이야. 2, 1, 2, 2야. 봐 이렇게 되잖아. 최대 생기는 게 2분자야. 그리고 자 용액의 액성은 자 산성, 산성, 중성, 염기성이야.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수소이온이 있기 때문에 산성이고 세 번째는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모두 없기 때문에 중성이고 네 번째는 수산화이온만 있기 때문에 염기성이야. 그리고 BTB의 용액의 색은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이다. 올라와. 69페이지에 일정량의 묽은 염산에 수산화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넣었을 때
이온수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자, 염화 이온은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첨수 그대로 두 개 계속 있는 거야. 근데 수소 이온은 수산화 이온과 반응하여 점차 감소하다가 중화점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트륨 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넣는 대로 증가한다. 그리고 수산화 이온은 수소와 반응하여 처음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중화점 이후에 증가한다. 그리고 봐라. 구경꾼 이온이 있다 있어. 옆에. 자,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이온을 구경꾼 이온이라고 한다. 붉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반응해서 염화 이온하고 나트륨 이온이 구경꾼 이온이다. 그 다음 용액의 온도 변화 보자. 용액의 온도 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온도 변화가. 야, 중화 반응이 거듭될수록 중화열이 발생해갖고 중화점에서 온도가 제일 높다 그랬지. 선생님이. 근데 봐라, 이렇게 봐. 온도고 HClFP NaOH 2, 4, 6, 8, 10이고 반대로 얘는 10, 8, 6, 4, 2다. 근데 이 점이 중화점이에요. 이 점이 중화점이에요. 이 점이 중화점이에요. 그럼 봐. 자, 여기서 정의 잘하고 한다. 학교에서는 이걸 안 가르쳐 준다. 근데 알고 있어야 돼. 누가 알아야 되나? 우리가 농도란 게 뭐냐, 얘들아? 농도는 그 용액에 묽고 진한 정도야. 묽고 진한 정도야. 묽고 진한 정도야. 이해됐니? 용액의 묽고 진한 정도야. 그럼 보자. 이랬을 때 묽고 진한 정도인데, 자, 농도는 뭘로 나타나냐면 보피분의 입자수야. 보피분의 입자수야. 응? 근데 보피분의 입자수인데, 자, 입자수는 따라서 뭐냐? 농도 곱하기 보피. 근데 중화점에서는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무조건 몇 대 몇이 돼야 돼? 1대1이 돼. 중화점에서. 그럼 봐. 여기서 지금 여기가 중화점이지. 보피비가 몇 대 몇이야? 1대1이지. 그럼 농도비도 몇 대 몇이나 줘요? 야, 무조건 중화점에서는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몇 대 몇이 돼야 돼? 1대1이 돼야 돼. 그러고 농도하고 중화점에서 농도하고 부피는 반비례. 근데 얘가 1대1이니까 농도도 몇 대 몇이야? 1대1이지. 부피 곱하기 농도는 입자수야. 1 곱해봤자 그대로지. 그러면 적은 놈에 대해서 1대1이야. 그럼 물 분자 몇 개 생기니? 여기 2ml하고 2ml하고 반응해갖고 2개 생기지. 얘는 4ml하고 4ml하고 반응해갖고 4개 생겨. 여기는 6하고 6이 반응해갖고 6개 생겨. 이해됐어? 여기는 8하고 4하고 반응해갖고 4개가 생겨. 얘는 10하고 2하고 반응해갖고 2분자가 생겨.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온도 똑같잖아. 여기하고 여기하고 온도 어떻다? 똑같잖아. 이해됐냐? 너 챗GPT 사용해봤냐? 하고 숙제했어? 별로? 학기 승부가 많이 있죠. 여기 야 블로그도 만들어주더라. 야 가입하면 뭐냐 회원 가입하면 뭐 돈 내야 되냐? 아니 그 회원가입 문제. 그렇지. 돈 주고 더 좋은 거 쓰고 있는데. 그냥 회원가입해서 쓸 수 있어. 야 돈 주고 뭘 써? 돈 주고 더 좋은 거. 뭐 쓰는? 그러니까 그 챗GPT 좋은 거죠. 좋은 거를 쓴다고 돈 주면. 돈 주면 회원 가입해야 되냐? 무조건? 근데 회원 가입해야지만이 파일로 저장되지. 잘 모르겠어요. 그던데?
너도 회의 가입 했어? 네, 저도 있어요. 그럼 보자. 자, 보자. 그러면 상과 연기를 혼합했을 때 나타나는 용액의 온도 변화, 중화열이 발생한다.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열로 반응하는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의 수가 많을수록, 즉 생성되는 물의 양이 많을수록 중화열이 많이 발생하지. 즉 완전히 중화됐을 때 중화점에서 혼합 용액의 온도가 가장 높다. 응? 이해됐지? 야, 중화 반응 시 중화열이 발생해. 그래갖고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많이 반응할수록, 즉 물이 많이 생성될수록 중화열은 높다. 이렇게 제일 중화열이 높은 데가 중화점이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대. 이렇게 됐대. 여기가 중화점이야. 여기가 중화점이야. 그러면 지금 보PB가 몇 대 몇이니? 보PB가 2대 1이지. 그러면 농도비는 반비례한다 했지. 농도비는 몇 대 몇이야? 1대 2인가. 근데 입자수는 농도 곱하기 보P라고 했지. 여기다 농도를 곱해줘야 돼. 1은 곱 하나만 나왔고 2만 신경 써야 돼. 몇 개 생겨? 2 곱하면 얘가 20개, 얘가 16개, 얘가 12개, 얘가 8개, 얘가 4개 생긴 거야. 그러면 얘는 2하고 2가 반응해. 그래갖고 물분자 2개 생겨. 얘는 4하고 4가 반응해. 4개, 6개, 얘는 8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제일 높은 거야. 여기도 4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야, 여기하고 온도가 같은 데는 어디야? 바로 옆에가 아니야. 여기 어디야? 여기. 이해됐어? 여기가 온도가 더 높아. 왜? 물 분자가 몇 개 생겨? 6개 생기잖아. 얘는 4개 생겨. 이해됐어? 이렇게 된다. 야, 중화점에서 농도하고 부피는 무슨 관계? 반비례관계야. 부피가 2대 1이면 농도는 몇 대 몇이다? 1대 2야. 그걸 갖다가 곱해주면, 농도하고 부피를 곱해주면 그 당시에 입자수야. 근데 중화점에서는 입자수가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몇 대 몇이어야 된다? 1대 1이어야 돼.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럼 보자. 그리고 자 보니까 봐라. 자 여기 69페이지 봐봐. 산과 연기를 혼합할 때 나타나는 용액의 온도와 액성 변화. 온도와 농도가 같은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의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할 때 혼합 용액의 최고 온도를 측정하고 BTB의 색변화를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자, HCl은 2, 4, 6, 8, 10하고 NaOH는 18, 6, 4, 2로 했어. 그랬더니 최고 온도는 25도, 27도, 29도, 27도, 25도야. 자, 그런데 용액의 BTB 용액의 색은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이 되는 거야. AB는 염기성이다. 왜? 수산화나트륨이 더 많으니까. 혼합 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은 염화이온, 나트륨이온, 수산화이온이야. 그리고 C는 중성이야.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반응해서 물이 되기 때문에 혼합 용액에 있는 존재하는 이온은 염화이온하고 나트륨 이온밖에 없다. 그리고 D는 산성이야. 왜? 염산이 더 많으니까. 그래갖고 혼합 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은 수소이온하고 염화이온하고 나트륨 이온이다. 혼합 용액의 최고 온도가 가장 높은 C에서 완전히 중화되었다. 같은 농도의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은 1대1의 부피비로 반응한다. AB의 액성은 같은 농도의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은 1대1의 부피비로 반응하므로 A에서는 묽은 염산이 2ml와
수산화탄 수용액 2ml가 반응하고 B에서는 묽은 염산 4ml와 수산화탄 4ml가 반응한다. 라고 A, B에 반응하지 않은 OH- 수산화이온이 존재하므로 A, B의 액성은 염기성이다. 그리고 D의 액성은 같은 농도의 묽은 염산과 수산화탄 수용액은 1대1의 보표비로 반응하므로 D에서 묽은 염산 4ml와 수산화탄 수용액 4ml가 반응하고 E에서는 묽은 염산 2ml와 수산화탄 수용액 2ml가 반응한다. 그리고 D와 E에는 반응하지 않는 수소이온이 존재하므로 D의 액성은 산성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합용액에서 발생한 중화열의 비교 C에서 중화 반응으로 생성된 물의 양이 가장 많으므로 중화열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A, B, D는 각각 중화 반응으로 생성된 물의 양이 같으므로 발생한 중화열의 양이 같다. 넘겨. 따라서 자, 우리가 중화점 찾는데 뭘 이용할 수 있다? 온도. 온도가 가장 높은 점이 뭐다? 중화점이야. 일정량의 묽은 염산에 온도가 같은 수산화탄 수용액을 조금씩 넣었을 때 용액의 온도 변화는 다음과 같다. 중화점 이전에는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발생하는 중화열로 용액의 온도가 점점 높아진다. 중화점에서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모두 반응하여 중화열이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용액의 온도가 가장 높다. 그리고 중화점 이후에는 어떻게 돼? 중화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므로 중화열이 발생하지 않고 혼합용액보다 온도가 낮은 용액이 가해지므로 용액의 온도가 점점 낮아진다. 그리고 중화 반응의 이온 봐봐. 세균이 윗속에 음식물을 분해할 때 생기는 젖산은 충치를 유발하므로 치약이 들어있는 염기성 물질로 중화한다. 그리고 우리가 회 먹을 때 뭘 뿌려? 레몬을 뿌리지. 왜 그러냐면 이 생선회에는 트리메틸아민이라는 그 생선 비린내를 내는 물질이 있어. 근데 이게 염기성이야. 근데 레몬이 뭐야? 시트르산 뭐냐? 산성이야. 그러니까 중화시키면서 비린내가 안 나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염산이 들어있는 위액이 아침에 우리가 아침밥 안 먹으면 속이 쓰리잖아. 왜? 위액에 있는 염산이 강산이야. 갖고 위벽을 자극해. 갖고 속이 쓰린 거야. 그때 뭘 처먹어? 겔포스를 처먹는단 말이야. 겔포스는 수산화 마그네슘하고 수산화 알루미늄이야. 약염기야. 갖고 중화되면서 속쓰림이 멈춘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들을 뭐라 그래? 산을 다스린다 해서 제산제라고 그래. 이해됐어? 그리고 벌레 물렸을 때 버물려 바르지. 벌레 독은 산성이 나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암모니아 계열의 염기성 계열의 약을 바르면 중화가 되면서 이게 치료가 되는 거야. 자, 봐봐요. 벌레에 물렸을 때 염기성 물질인 암모니아수 등이 들어있는 약을 발라서 산성 물질인 벌레의 독을 중화한다. 묵은 김치와의 신맛을 줄이기 위해 염기성 물질인 제빵소다를 넣어 신맛이 되는 물질을 중화한다. 수영장에서 염소로 소독하여 산성을 띠는 물에 염기성 물질을 넣어서 중화한다. 산성을 띠는 펄프를 염기성 물질로 중화하여 만든 중성지로 책을 만들면 책을 오래 보관할 수 있다. 그리고 공장에서 발생한 기체를 배출하기 전에 산성비의 원인인 황산화물을 염기성 물질인 산화칼슘이나 석회석 등으로 중화한다. 그리고 산성비, 비료 등의 산성화된 토양이나 호수에 염기성 물질인 석회가루를 뿌려 중화한다. 이해됐지? 그리고 옆에 봐라. 그 밖에 중화 반응, 과일 통조림을 만들 때 산으로 과일 껍질을 녹인 다음 염기로 중화한다. 구연산 등의 산성 물질이 들어있는 세제로 염기성 물질인 변기의 때를 제거한다. 그리고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하고 중화 반응, 바다는 대기 중 온실기체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바다는 약한 염기성을 띄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이다. 71페이지 한번 풀어봐.
알겠냐? 자, 봐라. 1번에 중화반응 1대1, 3번에 중화점, 4번에 산성, 5번에 염기성, 6번에 중화열, 7번에 물, 그 다음 8번에 높다, 1번에 000X, 2번에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2번에 다, 그 다음 A는 염기성, B는 중성, C는 산성, 그리고 3번에 B, 3번에 2번에 B, 그 다음 4번에 디귿, 리을, 미음, 기억 리을은 사나함이야. 좀만 쉬어. 자, 봐라. 이제 어디 펴냐면 뒤에 72페이지를 펴봐. 72페이지를 봐봐. 자, 그림은 묽은 염산 50ml에 수산화 수용액을 조금씩 넣었을 때 최고의 온도를 측정한 걸 나타냈다. 그러면 봐. 자, 50에 넣어서 50에 중화점에 도달했지. 그러면 얘들은 용액의 최고 온도가 가장 높은 B에서 중화 반응이 완결되었다. 따라서 B가 중화점이다. 그러면 중화점인 B에서 묽은 염산 50ml와 수산화트륨 수용액 50ml가 반응했지. 따라서 묽은 염산하고 수산화트륨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니? 1대1의 부피비로 반응하지. 그러면 농도비도 몇 대 몇이다? 1대1이다. 이해됐어? 그리고 중화 반응에서 산의 H 플러스와 염기의 수산화 이온은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하므로 묽은 염산 50ml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의 수와 수산화트륨 50ml에 들어있는 수산화 이온의 수는 같다. 그러면 H에서 중화 반응으로 생성된 물의 양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A에서는 어떻게 돼? B에서 생성된 물 분자수를 2N이라고 하면 묽은 염산 50ml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의 수와 염화 이온의 수는 각각 2N이고 수산화트륨 50ml에 들어있는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도 각각 몇 N이다? 2N이다. 그리고 A에서 묽은 염산과 수산화트륨이 수용액을 각각 얼마씩 반응한 거야? 25ml씩 반응한 거지. 그러면 A에서 생성된 물 분자 수는 N개하고 N개가 반응하니까 수소 이온 N개하고 수산화 이온 N개가 반응하지. 그러면 물 분자는 몇 개가 생겨? N개. 그리고 뭐가 남아? 수소 이온이 N개가 남아. 이해됐지? 그리고 중화점 이후에 중화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C에서 생성된 전체 물 분자 수는 몇 개다? 2N개로 같지. 그러니까 봐봐. A에서는 A에는 원래 H 플러스가 2N개 있었어. 근데 N개가 반응하고 N개가 남지. 이해됐지? 그 다음 C에는 몇 개가 있어? 그대로 2N개가 있지. 그리고 나트륨은 N개가 있어. 그리고 수산화 이온은 원래 N개 있었는데 N개가 반응해가지고 0개가 남지. 이해됐지?
그 다음 B에서는 야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은 완벽하게 다 반응했지. 그러니까 수소나 수산화이온은 연계다. 그리고 염화이온하고 나트륨이온은 이연계야. 이해됐지? 그리고 C에서는 수소이온이 연계고 염화이온은 이연계 있고 그 다음 나트륨이온은 사연계가 있어. 100ml니까. 그리고 수산화이온은 원래 4행계가 있었는데 2행계는 반응했지. 그리고 2행계가 남는다. 그러면 전체 이온수는 봐라. 자, A에서 4N이야. B에서도 4N이야. 그 다음 C에서는 몇 N이 남아? 8N이지. 그리고 생성된 물 분자 수는 A에서 N이고 B에서 2N이고 C에서도 2N이다. 이해됐지?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이 다 했지. 6번은 다 했지. 됐고 넘겨. 숙제는 77페이지까지 해오고 그 다음 이제 78페이지를 보자. 78페이지 봐봐. 물질 변화에서의 에너지 출입. 야, 화학 반응은 에너지 분사입니다. 무조건 화학 반응에서는 에너지 출입이 있어.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에너지를 흡수한단 말이야. 크게 좀 너무 추우니까. 자, 이제 야구 포기했어. 이제 기한은 제껴버렸어. 야, 김도영은 야, 한 5경기 나왔냐? 걔는 5경기 나왔냐? 걔는 야, 한 경기당 1억씩이야? 걔는 이제 마탱이 갔어. NC도 기대하지 마. 저 공부하려고 하는 거고요. 두산도 기대하지 마. 응. 하나는 떨어지겠던데 이제 하나. 요새 떨어지잖아. LG가 올라가잖아. 하나보다 LG가 우선한 거야. 응? 하나보다 LG가 우선한 거야. 그럴 것 같아. 하나는 지금까지 이제 썼던 걸 다 써버렸어. 기운을 다 써버렸나 봐. 이제 계속 지기만 요새 폐가 많아지더라. 자 보자. 자, 물질 변화에서 에너지 출입 봐봐. 자, 첫 번째. 자, 물질 변화와 에너지 출입에서 물리 변화에서의 에너지 출입 봐봐. 자, 물리 변화건 화학 변화건 둘 다 뭐는 있다? 상태가 변하더라도 물리 변화에서 에너지 출입 봐봐. 물리 변화에서 에너지 출입을 보면 자, 물리 변화는 뭐야? 야, 얘들아, 물리 변화는 뭐랬어? 원자 배열이 그대로야. 분자 구조가 그대로야. 그러면 분자서부터 성질을 갔는데 분자 구조가 물 분자가 그대로인데 분자 간의 거리만 틀려져. 고체, 액체, 기체, 상태 변화만입니다. 성질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근데 물리 변화는 상태 변화와 같이 물질이 이루는 입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고 물질의 성질이 유지되는 변화다. 야, 물리 변화는 뭐라고? 쌤 말했지. 물리 변화는 자 뭐라고 했나? 물리 변화에서 첫 번째 자 물리 변화는 뭐냐면 원자 배열이 그대로야.
분자 구조가 그대로예요. 그리고 분자 간의 거리만 변해. 그러니까 분자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물 분자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성질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성질 그대로야. 뭐가 있어? 모양이라든지 상태 변화가 있어. 야, 우리가 스티로폼을 스펀지를 찌그러뜨렸어. 그럼 스펀지가 다른 게 돼? 아니지. 모양만 변한 거지. 야, 내가 유리컵을 깼어. 그럼 유리컵이 다른 물질로 돼? 아니지. 그냥 모양만 변한 거지. 그리고 물이 수증기가 됐어. 물 분자는 그대로야. 물 분자 간의 거리만 변한 거지. 성질 그대로다. 그럼 이때 에너지 출입 봐봐. 이게 있어. 물리 변화에서 열을 방출하는 게 있고 열을 흡수하는 게 있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열을 흡수해. 분자 운동이 느려지면 열을 방출한다. 뭐 고체, 액체, 기체가 있다. 이렇게 됐지. 이거 어떻게 된다? 분자 운동이 더 활발해지잖아. 그럼 얘는 뭘 한다? 얘는 뭐라 그래? 고체가 액체가 되면 뭐라 그래? 융해라 그러지. 융해. 액체가 기체가 되면 뭐라 그래? 기화라 그러지. 그리고 고체에서 막바로 기체가 되면 우리는 승화라 그러지. 이것들은 뭐다? 열을 흡수해. 왜? 기체 분자의 운동이 더 활발해지니까. 이것들은 뭐라고? 열을 흡수해. 근데 반대로 이렇게 되면 뭐라 그래? 액화라 그러지. 이렇게 되면 뭐라 그래? 응고라 그러지. 이렇게 되면 승화라 그래. 이것들은 분자 운동이 느려지니까 이것들은 열을 방출합니다. 이해되니? 첫 번째,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 응고 뭐가 있다? 액화, 승화가 있다. 기체에서 고체로 이르는데 이때 열 에너지를 방출해요. 어디로 방출해? 바깥으로 방출하지. 그러니까 주위의 온도가 어떻다? 높아지지. 이해됐어? 그래갖고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 주변의 온도가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를 개라 그러면 여기가 주위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무슨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다 보니까 주위의 온도가 어떻게 돼? 올라가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물의 응고 봐봐. 이글루 내부에 물을 뿌리면 내부의 온도가 높아진다. 왜? 물이 응고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수증기의 액화 여름날에 소나기 내리기 전에 날씨가 후덥지근하다. 왜? 수증기가 액화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이해됐지? 그리고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융해, 기화, 승화, 고체에서 기체로 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여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돼? 낮아지지. 이해되니? 얼음이 융해될 때 얼음을 넣은 음료수가 시원해지지. 왜? 얼음이 녹으면서 융해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물의 기화. 여름날에 도로에 물을 뿌리면 시원해진다. 왜? 물이 기화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드라이아이스의 승화. 드라이아이스 근처에 있으면 시원해지지. 왜? 드라이아이스가 고체에서 기체로 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이다. 이해됐지? 그래갖고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에 다른 애가 있지. 손소독제를 손에 바르면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어떻게 돼? 액체에서 기체로 되면서 우리 몸에 있는 피부에 있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시원해진다. 여름날에 땀이 나면 땀이 증발하면서 액체에서 기체로 되면서 우리 몸에 피부를 시원하게 한다.
이해됐지? 다음 보자. 또 보면 자 봐라. 그리고 자 물질의 상태 변화 주변 온도 봐봐. 자 기체나 액체, 고체로 변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 주변의 온도는 높아진다. 반면 고체나 액체, 기체로 변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자 봐봐. 고체가 액체로 되면 융해야 이때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주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주변의 온도는 낮아져. 액체가 기체가 되면 기화라 그래. 이때는 주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주변의 온도가 낮아진다. 근데 기체가 액체로 돼. 이거는 뭐야? 액화야. 이때는 분자 운동이 더 활발해지니까 줄어드니까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주변의 온도가 올라간다. 그리고 액체에서 고체로 되면 응고야. 이때 분자 운동이 줄어드니까 열 에너지를 방출해갖고 주변의 온도는 높아진다. 그리고 봐라. 자,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입자 온도가 배열의 변화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입자 운동이 둔해지고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입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변한다.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서 입자 배열이 불규칙하게 변한다. 이해됐지? 그 다음 봐라. 그 다음 79페이지를 봐봐. 79페이지. 화학 변화와 에너지 추입 봐봐. 화학 변화와 에너지 추입 보자. 화학 변화는 뭐야? 얘들아. 보니 원자별이 변해 갖고 분자 구조가 바뀌어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돼. 그러니까 분자가 바뀌니까 성질이 변해버린다. 다른 놈이 된다. 뭐 있어? 선생님 말했잖아. 상한 원단. 그 다음에 중화반응. 앙금 상승입니다. 대표적인 화학 반응이. 이해됐어요? 한번 봅시다. 화학 변화는 물질을 이루는 원자들이 재배열하여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변화로서 물질의 성질이 변한다. 그리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화학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가 출입한다. 반응물의 에너지와 생성물의 에너지는 항상 다르므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항상 에너지 출입이 있다. 이해됐지? 그럼 보자. 이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학 반응은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발열 반응이 일어나네. 계에서 주변으로 열을 방출해. 그러면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의 온도가 어떻다? 높아진다. 발열 반응은. 그래서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돼? 이제 계에서 어디로 방출한다고? 주위로 방출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므로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에너지 변화는 누가 더 크다? 반응물의 에너지가 커, 생성물의 에너지가 커. 반응물이 발열 반응 반응. 발열 반응은 이거야. 계에서 어디로 방출한다? 주위로 방출한다.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위의 온도가 어떻다?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반응물하고 생성물 중에서 에너지가 누가 더 크니? 반응물이 더 커.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 이해되니? 그 대표적인 게 연소 반응, 철이 녹슬는 반응, 중화 반응이다. 연소 반응은 나무와 메테인이 연소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고, 철이 녹슬는 반응, 철로 된 자물쇠가 녹슬면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중화 반응은 묽은 염산하고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반응할 때 중화열을 방출한다. 그리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학 반응의 다른 애는 뭐 있어? 산화칼슘이나 염화칼슘이 물에 녹을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금속과 산이 반응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반딧불이가 몸에서 빛 에너지를 방출한다. 열 에너지뿐만 아니라 빛 에너지, 전기 에너지 등이 출입하는 반응도 발열 반응 또는 흡열 반응에 포함된다. 그 다음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화학 반응. 무슨 반응이라고 해요? 흡열 반응이라고 그러지. 흡열 반응은 자, 주위에서 계로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러면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돼? 그만큼 뺏기니까 온도가 낮아진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봐라. 누가 에너지가 커? 반응물하고 생성물 중에서.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에너지가 더 커.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그래야지만 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화학 반응은 흡열 반응이라고,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 온도는 주위의 열이 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는 낮아지지. 그리고 반응물의 에너지 합이 생성물의 에너지 합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 차만큼을 주변에서 열 에너지로 흡수한다. 그래가지고 뭐 있어? 질산암모늄하고 수산화바륨 반응. 질산암모늄과 수산화바륨이 반응할 때, 원래 봐봐. 여기다가 나무판 위에다가 비커를 부피 플라스크를 놓는데, 여기다가 물을 뿌려놔. 그리고 수산화바륨하고 누구 있냐? 자, 질산암모늄하고 성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에 있는 열을 흡수해버려. 그럼 물이 온도가 낮아지겠지. 얼어버려. 같이 들려. 질산암모늄과 수산화바륨이 반응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다 보니까 이게 물이 부피 플라스크하고 나무판 사이에 놓은 물이 얼어버려. 한꺼번에 들린다. 탄산수와 나트륨이 열분해도 탄산수와 나트륨을 가열하면 탄산수와 나트륨이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분해되면서 탄산나트륨하고 이산화탄소가 생겨. 이산화탄소는 석회수를 통과하지. 그러면 탄산칼슘이라는 흰색 앙금이 생기면서 석회수가 뿌옇게 된다. 그리고 질산암모늄의 용해. 질산암모늄을 물에 녹으면 열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옆에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화학 반응에 다르네. 염화암모늄과 수산화바륨이 반응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물을 전기 분해할 때 물이 전기 에너지를 흡수하여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로 분해된다. 그리고 질산암모늄과 수산화바륨 반응해서 나무판이 삼각 플라스크에 달라붙는 까닭은 물 뿌린 나무판 위에 질산암모늄과 수산화바륨을 반응시키면 주변으로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하여 삼각 플라스크와 나무판 사이에 물이 열기 때문에 나무판이 삼각 플라스크에
달라붙는다. 이해됐지? 넘겨. 그리고 80페이지 한번 풀어봐. 아이고, 아이고. 자, 보자. 자, 1번에 높아진다, 2번에 낮아진다, 3번에 음고, 그
다음에 액화. 3번에 액화, 4번에 높아진다. 5번에 융해, 6번에 발열, 7번에 흡열, 1번에 XX 공고, 그 다음 2번에 발열, 흡열, 그 다음 3번에 방출, 흡수, 방출, 그 다음에 4번에 X 공복, 그 다음 5번에 물질 변화할 때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은 기억될 것이다. 물질 변화할 때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다. 발열인 거는 니은일이야. 그 다음 81페이지 보자. 자, 물질 변화에서 에너지 출입의 이용 봐봐. 물질 변화에서 에너지가 출입하는 현상의 이용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을 이용한 것, 메테인이나 뷰테인 등의 연료가 연소할 때 방출하는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요리나 난방을 하고, 우리가 손난로를 흔들면 손난로 속에 철가루와 산소가 반응하여 철이 산화되면서 열에너지를 방출하여 따뜻해지지. 발열용기는 산화칼슘이 물에 녹아서 방출하는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음식을 데운다. 야, 자동차, 배, 기차 등의 교통수단은 화석연료가 연소하면서 방출하는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움직인다. 과수원에서 개화시기에 물을 뿌리면 물이 응고하면서 열에너지를 방출하여 냉해를 예방할 수 있고, 커피 전문점에서는 수증기가 액화하면서 방출하는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우유를 데운다. 그 다음 에너지를 흡수하는 현상을 갖다가 이용한 거. 야, 냉찜질팩을 주무르면 질산아모늄이 물에 녹아서 열에너지를 흡수하여 차가워지고, 제빵 소다를 넣어 빵을 구우면 탄산수소와 나트륨이 열에너지를 흡수하여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면서 반죽이 부푼다. 불이 났을 때 소화기로 수소 나트륨 분말을 뿌리면 탄산수소 나트륨이 분해되면서 열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불이 꺼진다. 탄산수소 나트륨 분말이나 열분해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산소를 차단하는 역할도 한다. 냉장고나 에어컨에서는 냉매가 기화하면서 열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시원해지고, 신선식품을 배달할 때 얼음 주머니를 넣으면 얼음이 융해하면서 열에너지를 흡수하여 신선도가 유지되고, 아이스크림 포장할 때 드라이아이스를 넣으면 드라이아이스가 승화되면서 열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는다. 그리고 옆에 보자.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을 이용한 따름에 산화칼슘이 물에 녹을 때 방출하는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열에 약한 구주역 바이러스를 제거한다. 겨울철 과일 보관소에 물그릇을 두면 물이 응고하면서 열에너지를 방출하여 과일이 얼지 않게 보관할 수 있다. 그 다음 에너지를 흡수하는 현상을 이용하여 음료수를 시원하게 하는 방법. 소금이 물에 녹을 때 열에너지를 흡수한다. 소금을 뿌린 얼음물에 음료를 넣으면 얼음물만 사용했을 때보다 더 시원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냉장고 뒤에 방열판과 에어컨 실외기에서의 에너지 출입. 냉장고 뒤에 방열판이나 에어컨의 실외기는 냉매가 다시 액화되니까, 야, 냉장고 안에서는 뭐가 돼? 야, 기체가 액체로 액화돼. 그러면서 열에너지를 흡수해. 이게 기체가 액화되면서,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기화하면서 냉장고에 있는 열을 흡수해가지고 냉장고가 시원해지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이제 뭐가 됐냐? 액체에서 기체로 됐지. 다시 이제 방열판 뒤에는 다시 기체를 액체로 만들어 액화시켜. 그러면 그때 열에너지가 방출이 돼. 그래서 냉장고 뒤에는 따뜻한 거야. 더 엄마랑 나오지. 이해됐지? 자, 넘겨. 82페이지 봐봐. 자, 물과 산화칼슘을 이용하여 음식물 조리 방법의 설계 및 실험이다. 자, 야, 너희들 군대 가면 뭘 하냐면 이제
유교 훈련 가면 야외로 간단 말이야. 갖고 혹한기 훈련 겨울에 씨발 졸라 추울 때 훈련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고급이라든지 밥을 먹기가 불편하니까 이 산화칼슘이 들어있는 이거 앞에 있지. 발열 용기를 준단 말이야. 앞에 있는 거. 그러면 얘가 있잖아. 그리고 여기 실 같은 게 있어. 줄 같은 게 있어. 그 줄을 잡아당기지. 그러면 좀 있다가 거기서 김이 나와. 왜? 산화칼슘하고 물하고 만나는 거야. 그러면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열 에너지 가지고 음식물을 데피는 거야. 그거 실험을 한다는 거야. 그 실험을 한다는 거야 지금. 알아? 뭐라고 하냐면 산화칼슘의 양에 따른 산화칼슘 수용액의 온도 변화라고 산화칼슘이 각각 30g, 40g, 50g이 들어있는 비커 3개에 25도씨의 물을 각각 200g 넣고 수용액의 최고 온도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산화칼슘의 질량을 30g을 했더니 최고 온도는 60도, 40g을 했더니 70도, 50g을 했더니 79도. 산화칼슘이 물에 녹았을 때 열에너지를 방출하여 물에 녹은 산화칼슘의 양이 많을수록 수용액의 온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물과 산화칼슘을 이용하여 달걀 삶기, 준비물, 물, 산화칼슘, 달걀, 비커, 알루미늄 호일이 있다. 그러면 이때 이용하는 화학 반응은 산화칼슘 CaO하고 H2하고 하면서 Ca 가로 열고 OH 가로 닫고 2가 돼. 수산화칼슘 수용이 돼. 달걀 삶을 수 있는 조건은 70도 이상으로 15분 정도 유지해야 된다. 달걀을 삶기 위해 물과 산화칼슘의 양은 물 200g과 산화칼슘 50g을 정도를 반응시킨다. 그러면 조리 방법은 알루미늄 호일을 이용하여 비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을 만든다. 그 다음 비커에 산화칼슘 50g이 되어 있는 팩을 넣고 그 위에 물을 200g을 넣는다. 그러면 팩 위에 달걀과 물이 들어있는 알루미늄 호일이 그릇을 올린다. 그러면 이때 산화칼슘하고 물이 반응하면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서 70도 이상이 되니까 이 계란이 익는다. 이해됐어? 생명현상과 지구현상에서의 에너지 출입 봐봐. 생명현상에서 에너지 출입에서 봐봐. 광합성은 물과 이산화탄소, 무기물을 이용해서 빛에너지, 염록체에서 빛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포수단과 같은 유기물을 만드는 과정이야. 그러면 얘는 빛에너지를 흡수하니까 흡열 반응이다. 식물이 염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날 때 빛에너지를 흡수한다.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포수당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약물로 사용하고, 세포호흡은 반대야. 생명체의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 열에너지를 방출한다.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는 체온을 유지하거나 운동을 하는데 등의 생명활동에 이용된다. 지구현상에서 에너지 출입은 물을 순환시키는 원동력은 뭐다? 태양 복사에너지야. 물은 태양에너지를 흡수하여 증발하고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는 에너지를 방출하고 응결되어 구름이 된다. 이 과정에서 수증기가 눈이나 비가 되어 내린다. 열에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되지 않으면 물의 순환은 일어나지 않는다. 태풍의 발달도 태풍은 바다에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여 증발한 수증기가 물로 응결되는 과정에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여 발달한다. 나머지 건 다 풀어봐. 몇 페이지까지 숙제야? 87페이지까지. 됐지? 오늘 여기까지. 됐어? 거의 시험범위 끝났는데? 근데 너희는 학교는 모르잖아. 선생님이 3명이 왔고. 아마 이 다음은 앞으로는 확정.